우리는 아주 쉽게 언어의 선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쉽게 선을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의 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거에서 세계와 언어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세계는 사실의 총체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명제는 그 사실이나 가능한 사태를 논리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 실제 세계와 맞아떨어지는지를 살펴보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기 담벼락 위에 고양이가 낮잠을 자고 있다. 우리는 고양이가 있는지, 정말 담벼락 위에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과 실제 세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은 업무 C를 처리하지 않았다. 회의에 늦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다. 이런 말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떨까요? 형편없다라는 말은 세계의 어떤 하나의 사실과 정확히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평가한 뒤 그 위를 붙인 하나의 이름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친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모든 복잡한 모습을 하나의 말로 압축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바로 이 순간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검증할 수 없으니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평가의 말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분명한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과 한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참 쉽게 섞곤합니다. 예를 들어 A는 C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A는 업무 능력이 떨어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A는 원래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마침내 저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느새 한 사람 전체에 대한 판단이 되어버리고 감정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언어의 선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도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정말 세계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말을 단순히 검증할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언어의 한계를 알아차리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내가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 위에 나의 평가를 덧붙이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꽤 유용합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사람은 업무 능력이 떨어져. 그런데 잠시 멈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살펴보는 겁니다. A 업무는 처리했습니다. B 업무도 처리했습니다. C 업무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D 업무에서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C 업무가 처리되지 않았네.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되겠군.
또는 뒤 업무에서 오류가 있었네.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업무 능력이 떨어져 라고 말하는 순간 구체적인 문제는 사라지고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만 남습니다. 더 나아가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판단이 어느새 하나의 사실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A를 했고 B도 했고 C는 하지 않았고 D에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바로 그 사실들을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무능한 사람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현상학의 판단 중지와도 조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판단을 잠시 괄호 안에 놓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개념과 판단을 실제 자체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죠. 무상이라는 개념 역시 우리가 세계와 사람에게 붙여놓은 고정된 모습을 절대적인 실체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과 현상학, 불교의 무상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공통된 물음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내가 붙인 이름을 세계 그 자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이라는 말도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사실과 경험 위에 붙인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다시 사실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 무엇을 잘했을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될까? 이렇게 하나씩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붙여놓았던 거대한 이름표가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한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더 많은 말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을 너무 쉽게 세계를 덮어버리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능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바라보다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 잠시 멈춰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붙인 이름 대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고 평가해야 할 것은 평가하되 우리의 평가를 세계의 사실 그 자체로 착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언어의 한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무원 옆자리.